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최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 어제 좀 주무셨어요? 어제요. 당연히 못 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근 한 10년 만에 또 금리 발표를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새벽에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안 하고 잠을 좀 못 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피곤해 보이죠, 제가. 그쵸.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 그나마 좀 뉴욕이 좀 올라줘가지고, 몸은 조금 굉장히 좀 무겁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결 가볍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이 또 역사적인 날이죠. 이 미국이 9년 반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드디어 제로 금리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자, 멘토님 말씀대로 저도 뉴욕 증시가 좀 새벽에 잘 오르는 거 보면서 조금 안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멘토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계속해서 FOMC 전까지 증시가 좀 주춤하다가 이쯤 되면 다시 증시가 오를 거다. 랠리가 맞습니다. 단기적이라도 이어질 거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시장 정확하게 적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네, 걱정하지 말라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소폭 좀 상승폭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어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은 선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하고 나서 진행을 좀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나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시장을 좀 지금서부터는 좀 안정권에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제가 다시 한번 오프닝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그렇습니다. 상황 잠깐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 대한 지수 현황들 체크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요. 코스피 5.70포인트 상승한 1975.10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마찬가지겠죠. 6.82포인트 상승한 654.09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자, 코스피 투자 그러게요.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마이너스 534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어제에 이어서 순매수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393억 원의 순매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소폭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일단은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마이너스 313억 원의 순매도가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들 마이너스 20억 원의 순매도 진행되고 있고요. 자, 기관 마이너스 122억 원의 순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뭐 코스피 쪽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플러스 188억 원의 그러네요. 순매수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상해 쪽에 대한 움직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니케이가 2%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렇다고 되면 남아있는 시장 상해 쪽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해 쪽도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플러스 26.5포인트 상승한 3,542.74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지금 모두 잘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예. 그 증시를 보니까 외국 증시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아침에 9시 반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매도를 그치고 맞아요.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예, 보여줬는데 다시 10시도 되기 전에 다시 매도로 외국인들이 돌아섰거든요. 예. 외국인의 매도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시장에서 또 이야기들이 또 양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다.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기속적으로 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옐런 의장이 과연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인 발표를 해줄 것이냐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얼추 좀 맞췄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렇더라고 되면 시장에 대한 공 자체는 뭐 금리 부분들이 아니고요. 글로벌 경제 시장이 아니고 유가 쪽으로 좀 공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안도랠리를 통해 가지고 1%대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유가에 대한 내용도 좀 급락세가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져버린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소를 해야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뭐 빠르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는 유가가 빠진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돌다리를 좀 두드려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에 대한 내용들은 좀 급락이 좀 나온다, 또는 이제 현 구간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외적으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미국이 원유 재고가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유에 대한 내용들을 또 수출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경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상향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내주고 전체적인 금융시장, 상품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들도 분명히 신흥국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 다시 한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언제 시점에서 또는 이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향방을 가르는 데 있어서 1차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렇다고 네. 되면 유가에 대한 반향성도 마찬가지로 우하향보다는 우상향에 대한 내용들로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글로벌 증시를 좌지우지하던 게 바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된 만큼 이제는 유가 움직임이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유가 안정화가 좀 되어야지만 외국인 매도도 좀 그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시장 상승하고는 있죠. 그렇다면 이 연말 랠리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연말 랠리는 이제 뭐 2주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네, 증시가. 맞아요. 그렇지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항상 뭐 거의 11월 달 말서부터 해서 12월 달 초까지 연말 랠리, 단기 산타 랠리에 대한 가능성들이 여러 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들 자체를 저는 딱 2주로 봤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거에 뭐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까지가 산타 랠리로 좀 분류가 됐었다라고 하게 네. 되면 올해는 좀 특징적이죠. 아무래도 10년 만에 금리 인상 나왔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자체가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타 랠리라는 명칭 자체를 좀 붙이기에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단기 상승 랠리에 대한 네.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러한 기운들을 이어서 2016년도 1월달, 2월달에 연출될 수 있는 연초 효과에 대한 가능성들도 자세하게 좀 타진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저의 투자 전략 그리고 저의 시황관 자체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단기 랠리 충분히 네.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 랠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2016년도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증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고 증시가 열렸을 때 연초 호가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셔야지만 그 이후에 2016년도 한 해를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증시 Y를 시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전략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연말 랠리는 연말까지 보고 그 안에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이 네,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시장 흐름까지도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요, 시청자 퀴즈가 어김없이 마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기관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자, 네. 오늘의 퀴즈는 이 기관이라고 제가 힌트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퀴즈 바로 나갈게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산하기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네. 자, 보기 1번 FOMC, 2번 FBI, 3번 AIIB입니다. 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예.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최영도 멘토님의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코너를 이어가 봐야겠죠. 증시와의 공감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자, 어제 주신 전기차 관련주 PNT가요, 하루 만에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PNT라는 종목,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은 저희가 삼성 SDI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전장장비라고 할 수 있는, 컨덴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뉴인텍이라든지 삼화 컨덴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비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면서 그러한 섹터들, 그러니까 전기차 안의 섹터 중에서 세분화했었을 때 PNT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대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5일선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조금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제 저희가 11시쯤에 저희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뭐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를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거나 아니면 2시 이후에 종가 베팅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5일선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전기차 자체는 그대로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종목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 종목 도대체 뭐지라고 했었던 종목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종목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종목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억나시죠? 오늘, 네, 맞죠. 오늘 지금 70만 주가 좀 터졌어요. 사실은 네. 그동안에 10만 주가 채 안 터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미스터 블루가 그동안에 이제 뭐 콘텐츠에 대한 네. 내용도 상당히 좋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중국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네요. 제가 뭐 저번에 우리 앵커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종목 어떻게 선정하시냐고.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작은 팁을 하나 드렸는데 박스권이 진행이 됐었을 때 또는 횡보되는 주가에 대해서 움직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장대 양봉 만들어낸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박스권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어느 정도 호재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그 호재가 터지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붙었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박스권 상당히 돌파하는 흐름들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쪽에서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내 컨텐츠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숨어있는 진주들도 저희 증시 Y에서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점 꼭 유념을 좋아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 공감주 굉장히 궁금하시죠? 완전 궁금하죠? 알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는 제가 조금 이제 테마성 아니면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내용들도 안정화가 진행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 쪽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좀 시황과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은 경기 민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에 뭐 화학주들 한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어제 굉장히 급등했죠? 자, 그와 더불어서 한 종목 섹터, 한 섹터 정도에서 이 대장주는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궁금해요, 빨리.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네. 예, 뭐 특별하게 뭐 설명드릴 게 있겠습니까? 뭐 국내 그러니까요. 자동차 탑 메이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동안에. 네. 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경기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내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다소 이렇게 점유율 자체가 조금 위축됐었을 때 이러한 시점을 타가지고 정상적인 점유율로 올라가 준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현대차가 받았었던 좀 안 좋았던 내용들은 단번에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도 그동안에 계속 매도 때리지 않습니까? 현 시간도 지금 때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분명히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흥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이슈에 대한 움직임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에서 매수가세가 상당히 조금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오늘 말씀해서 오늘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오늘의 공감주는 현대차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주 현대차까지 종목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오늘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한국화장품입니다. 중국향 국내 화장품 수출 최고액 기록. 자, 화장품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드디어 한국 나왔네요. 화장품.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급등주에는요, 요즘 정말 어김없이 중국 이슈가 껴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 자세한 이야기 해보기 전에 게시글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게시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화장품 종목 중에서. 자, 상한가 안 가겠죠. 괜히 어중간하게 들어가서 떨리는 중이라는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나봐요. 그러게요. 자,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한국화장품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한국화장품 중시장 수출 증가 지속
화장품 대 바이오 선택은이라는 게시로 올라왔습니다. 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매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라는 맞아요. 게시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언제 내가 때려야 되나, 언제 그쵸. 내가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요.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포는요 이제 추세 돌린 것 같은데라는 게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시글도 있어요. 자꾸 예. 위에서 누가 누르네요. 누르지 마세요. 무거워요.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도 있는데요. 예. 자, 일단 중국 이슈입니다. 화장품 시장 사실 중국에 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정말 잘 오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 시간부로도 상당히 조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동안의 장기 평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 자체를 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차원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순환매 관점이 상당히 좀 빠르게 돌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었던, 그동안에 네. 내내 빠졌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은 호재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화장품 위주로 해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좀 안정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만들어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시장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러면 같고요. 화장품주 자체가 아직 안정화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뭐 건가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순환매 관점으로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순환매 관점에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이유들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올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맞습니다. 내용들이 뭐 좋아져야지만 2016년에 대한 실적 부분들까지도 우상향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달에 저점 구간들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빠짐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9,400원대를 깨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자에 갑자기 급등세를 만들어냈거든요. 맞아요. 이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발생이 되면서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캔들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200일선에서 올라가자마자 차익성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순환매 관점에서의 상승폭들을 나와줬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이어가준다고 하게 되면 한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15,000원대와 16,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박스권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간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부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화장품주들이 일별적으로 기업별로 나오는 실적 스크리닝 자체를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 내가 화장품 내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될지 아마 확정적으로 지으실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지수가 종목이 올라간다는 거는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이렇게 힌트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순환매 관점에서의 상승이다라고 봐주신 만큼 좀 단기적으로 15,000원대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그 부분 돌파 못할 경우에 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모멘텀 발생. 사실 간밤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살짝 묻힌 이슈가요. 바로 유가가 어제 또 폭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유가가 그쵸. 어제 좀 과잉 공급 우려감에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이 사실에 오늘 또 항공주가 잘 가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게시글부터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비행기만 날리지 말고 주가도 좀 날려주세요. 제발입니다. 네. 자, 신기루인가요? 제가 잘 보고 있는 거 맞죠? 라는 게 좀 올라왔습니다. 자, 한풀이 중인 항공주 이제 그만 올라가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주 날 잡았네요. 유가 하락한 지가 언제인데 좀 아쉬운 건지 아니면 좋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게시글. 네, 지금 7%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예. 또 다른 게시물로는 바로 위에 60일 이평선이 있는 게 찜찜하네요라고 좀 차트적인 분석을 해주신 맞아요, 분도 맞아요.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랬죠. 이 종목도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름 이후에 낙폭이 좀 과대했던 사실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수 괜찮을까요? 저는 매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오늘 7%대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자의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관련된 네. 종목군들. 근데 어제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자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네, 어제자에 그러네요. 1.5 선인데 정도 선, 올랐어요. 캔들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 시장이 2% 이상씩 급등했는데 이 종목 뭐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은 어찌됐든지 간에 어제자에 우리나라 증시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쉬어간다. 그렇다고 되면 순환매 관점,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다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다고 하게 되면 아마 좀 센스가 있고 좀 눈치가 빠르신 분 같은 경우는 어제자에 좀 매수를 좀 들어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유가에 대한 내용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구간에서 유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내용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되면 여행도 많이 갈 거고요. 그쵸. 그리고 항공 물동량 자체도 상당히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맨 끝에 게시글들을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 62평선 있는 게 찜찜하네요라는 게시글이 있어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61선 자체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61선 자체는 수급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근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뭐 201선, 뭐 121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자에 대한 항공주 흐름들은 아까 좀 전에 봤었던 항공화장품 제조라든지 화장품이 어제자에 10% 그리고 오늘자에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캔들의 모습들을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자의 대장주는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유가 하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연속성도 적어도 2, 3일 정도에 대한 움직임들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개선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바이로메드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죠. 이 예. 바이로메드 이 종목이 오늘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좀 주가가 빠지네요.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이게 무슨 봉변인가요? 라는 것이 올라왔고요. 외국인 아침에 사는 척 하더니 얄밉게 다시 파네요. 네. 라는 저도 얄밉네요, 진짜. 그러게요. 자, 점쟁이도 모르는 게 주식이라더니 라는 게시글입니다. 그만큼 대응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종목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료제 개발하는 곳인데 주가도 몸살을 앓고 있네요. 치료해줘야겠는데? 치료제로 좀 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그리고 할게요. 또 한 가지 게시글이 더 예. 있는데요. 주식은 원래 흔들다리 처음에 샀던 이유를 되짚어봅시다라는 재미있는 글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자, 처음에 왜 샀을까요? 일단 이 종목 최근에 이 루게릭병 임상실험 완료 소식에 좀 사셨겠죠, 예, 많이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기존 예. 이야기 좀 급등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변동성 큰가요? 그러게요. 오늘 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 시장에서 알려진 이유도 없는데 네. 오늘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캔들적인 움직임들로 봤을 때 이건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3만 원대에 대한 주가 자체가 16만 원대까지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61선 자체에서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리면서 바닥권에서의 교수형 캔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을 상당히 조금 많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별다른 이유 없이 빠졌다라고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적 상승 피로도가 상당히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와 더불어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PR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12월달 중순이 넘어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만들어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기대감들만을 가지고 올라갔었던 바이오주들에 대한 속가내기 작업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바이로메드가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오늘자에는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캔들적인 단기적인 움직임도 봤을 때 오늘자에 대한 캔들 자체가 하방권에서의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한 캔들로 인식이 돼준다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지금 1상 2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초에 3상과 관련해 좀 완성도가 높은 임상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매수하십시오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라는 의견들보다는 임상과 관련해 가지고 변동성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캔들에 대해서만 반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로메드까지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4903님이 보내주셨네요. 예. 미국 금리 인상 수혜주 찾아주세요. 꼭이요. 라고 당부 말씀을 이렇게 절실하게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크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맞습니다. 수혜주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본격적으로 사실은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딱 뭐가 떠오르세요? 거래가 많아질 그렇죠. 거다. 그죠?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쵸. 맞아요.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 있는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은행 업종이 가장 일단은 맞아요. 첫 번째로 좀 네. 꼽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보험 업종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은행과 이제 금융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국내 상황으로 돌아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반응들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은행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은행 업종이 우리나라는 사실 금리가 변동이 막 이루어지게 되면 은행 업종이 갑자기 탁 튀어올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 2015년도 놓고 보게 되면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업에 대한 실적도 있었을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양호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뭐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까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업종이 전체로 다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업종이 이렇다 할 반응들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은행 업종이라든지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준다는 개념이겠죠. 그럼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공식 자체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어느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냐라는 부분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전통적으로는 은행과 보험이 강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되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수를 해주고 살 수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이 안정이 됨으로 인해서 화학 업종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관심권에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IT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좀 돌아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 대한 대장주 역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과 보험주 같은 좀 전통적인 수혜주에 더해서 자동차 업종, 화학 업종 그리고 IT 업종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현대차 맞습니다. 괜찮겠죠? 네,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방송에서는요 답변을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이어지는 답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까지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 어제 큰일 낸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1번 F5의 MC였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멘토님 오늘 공감주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차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네.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적인 움직임들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대형주들 포지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들 향후 FOMC 이후에 과연 우리의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무료 방송이 아니고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3시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에서 또 더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